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내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2개 정도를 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4월 15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공지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좋아요하고 댓글 수준인데, 뭐 한 번 정도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딱 3번 정도는 얘기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 마침 때마침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왔고, 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건 사명감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얘기니까 잘 참고하시고, 피곤이 아직도 안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한번 사람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쉽지 않아. 근데 나야 뭐 평생을 이 일을 해왔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쉬면 괜찮은데, 그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까지 깨먹으면서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딱 걸려버리면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자, 주말에 비트코인 폭락이 나왔죠,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는 영상을 안 놓으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 4월 15일 날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 비트코인 폭락 나오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혹은 뭐 경제TV에서도 뭐 비트코인 폭락한 거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무슨 얘기냐? 나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을 지난주에 얘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뭐 때문에 폭락했네, 왜 폭락했네, 막 이런 걸 갖고 따지면서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심지어 증권TV에서도 내가 그 얘기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건 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도 혹시라도 주위에 비트코인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매수 단가가 높으면 당장 그냥 팔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한번 들려줘 봐봐. 내가 비트코인에 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우선 폭락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알죠?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게 뭐가 위험한 거냐면, 다른 거 다 제끼고 연준에서, 그죠? 연준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매일같이 비트코인에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낼 수는 없어요. 연준이 할 일이 없어서 매일같이 그런 뉴스는 안 내보내주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차곡차곡 잘 올라가다가 한 방에 아작, 그리고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한 방에 아작, 그리고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한 방에 아작,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기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이게 주식하고도 똑같은 거야. 근데 비트코인을 누가 차트 분석을 하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특히 거래량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거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우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종복이도 해봤자 지나간 얘기밖에 안 되니까, 우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글로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나는 장중에, 그러니까 나는 증권 전문가지만은 내가 장중에 비트코인도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얘기해 주는 게, 주위에 비트코인에 지금 정신을 놓고 있는 사람들 빨리 좀 알려주라고. 최소한 나의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련자들 중에 비트코인에, 그죠?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 살려주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장중에 해주거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11시 28분 보면 비트코인 막차 타면 인생 쪽난다. 과감하게 얘기해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비트코인 관련주는 지금은 추천 안 한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은 15시 30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14일이에요. 4월 14일 날 15시 30분에 물가지표하고 국채 발행 얘기를 해주면서, 비트코인 나중에 가보면 알라는 말이 연달아 들어갔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번에 3월 달에도 할인 이벤트 해줄 때도 연달아서 얘기했죠.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 이종복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느끼는 사람들은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는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3월달은 좋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줬습니다. 자, 뭐 나중에 가보면 알라는 말이 연달아 들어갔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다. 코인 시장도 차별화가 나온다. 수일 내로 비트코인 폭락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이게 4월 14일 수요일 날 장중에 저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녹화를 하나 틀어줄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글로 쓰는 거하고 생생하게 내 의견을 전달하는 거하고 다르죠.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항상 그게 원칙이 일정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날뛰면은 대표님은 거기에 발을 안 담고. 이 성격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연초장에 내가 대형주를 추천할 줄 몰라서 추천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 대표님은 이 원칙이 너무 일정한 거라고. 근데 그 순간에는 그걸 참기가 어렵다니까? 알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진짜 그거 참아내기가 어렵다고. 근데 그게 길어봤자 한 달 못 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열징후가 보인다. 대표님이 과열징후가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없어. 거의 대표님이 과열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일 생겨. 그래 대표님이 해주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나중에 가보면 알아. 이제 대표님이 어제 오늘 사이에 저 비트코인 나중에 가보면 알아. 이제 이런 얘기 지금 계속 연달아서 들어갔지, 그지? 그지? 나는 지금 비트코인이 미쳐서 날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밀리는 게 생겨. 여기 이거 알려준다고 비트코인 하지마. 한번 내가 한 가지를 보여줄까? 근데 이게 내 말이 맞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또 내 말이 먹혀야 나는 본전이라도 찾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 맞춰서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가면 갈수록 쓴소리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왜 쓴소리를 안 하는 줄 알아? 쓴소리를 하면 그걸 원래 쓴소리를 해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아, 저 사람이 그때 쓴소리 해줬을 때 내가 그걸 잘 따랐었으면 좋았을걸. 이러는 사람은 한두 명. 나머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이씨. 알겠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봐봐. 이게 지금 이 리플이라는 종목하고 요 몇 종목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이 미쳐서 날뛴 건데, 자,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도지코인하고 리플을 제외하면은 올라간 거 없지. 상승률 상위 종목에 눈에 띄는 것은 40%짜리하고 14%짜리밖에 없어요. 보이지? 근데 하락률 상위 종목을 봐봐. 14% 이상 하락한 게 그냥 수두룩하지. 여기 봐봐.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인 도지코인하고 그지? 뭐 이거를 들어가 있겠냐? 얘네들은 이미 이렇게 날라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팔거나 얘네들은 지금 매수를 못하고 얘네들은 매도를 치고 있을 거라고. 파생하는 애들은. 근데 얘네들만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아작을 내놓고 있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게 조종받는 주식을 사려고 하잖아, 개인들은. 그지? 이런 게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주식시장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듯이 코인 시장에서도 차별화가 나오는 거고 차별화는 어느 곳에서나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느 반에서나 1등은 있듯이 꼴등도 있지, 그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느낌이 하루 이틀 사이에 뭔 일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벌어져도 벌어질 것 같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주장이지. 그리고 이거 A다라는 거, 이거 대표님은 이 바닥에 20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얘기해 주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안 먹힌 거지. 올 초에도 그거하고 똑같았던 거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아마 수일 내로 비트코인 폭락 아마 뉴스 나올 거라 아마. 자, 요 정도로만 일단 녹화를 틀어줍니다. 진짜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죠. 여기서 이거만 얘기하고 가면 이제 또 내가 자랑한 게 되니까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여러분. 자, 비트코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녹화 영상 틀어준 게 요 15시 30분에 요 한 두 줄짜리의 이 글을 원래는 그 영상에서 이 두 줄짜리의 글이 나온 거거든. 근데 하나만 알려준다고 한 게 나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 주위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시장으로 그냥 오라고. 그죠? 주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을 하고 싶으면 보세요 여러분. 빠졌을 때 사람 말이야. 자, 어느 정도로 심각했던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은 6만 1시간 차트로 봐야지 되겠다. 요런 데서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데서 6만 불에서 5만 불로 이게 지금 1시간 만에 밀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밀었을 때 만약에 순간에 밀었을 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10% 수익이 나는 거죠. 그쵸 여러분? 10% 수익이 나는 건데 내 얘기는 다른 코인들 다 날라간다고. 지금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요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요런 자리가 매수하기 딱 좋거나 요런 자리에서 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요런 자리에서는 절대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키하고 변동성이 큰 상품을 건드릴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건드렸다면 어느 자리가 깨지면 이렇게 어느 자리가 깨지면 나는 여기서는 일단은 나올 거야. 그쵸 여러분? 이런 분석 능력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지. 어느 자리만큼 올라가면 나는 욕심을 안 낼 거야. 근데 이러한 소소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뭐 1억 간다 3억 간다 이런 얘기가 그 소소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럼 내가 항상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대표님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해줄게요. 나는 이걸 태클을 걸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나는 이걸 태클을 건다는 얘기를 내가 내 입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원래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현재가에서 1억 간다 3억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재산 털어서 비트코인 사야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가 무슨 근거로 비트코인 3억 간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 7천만원 8천만원 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달러 빚을 내서라도 비트코인에 몰빵해야지. 근데 자기는 몰빵 안 하잖아. 그래서 이종복은 이거 얼마까지 간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내 말 이해가 돼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죽였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번에도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어느 시점을 못 올라가고 그 어느 시점을 이제 우리가 382618로 따지는 건데 이런 것도 따라하는 놈들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 382618에 의해서 주가 패턴을 예측할 줄 알고 어떤 그런 걸 알았을 때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냥 382618 됐다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돈 못 벌어. 자,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 다시 꺾이면서 내려오면 이게 이제 오리지널 다중천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차 급락했고 어느 정도 반등을 줬고 어느 시점에서 어디가 깨지면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한번 사고 더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 한번 사고 반등 나오면 한번 팔고 그리고 또 못 넘어가고 다시 빠지면서 급락이 나오면 또 한번 사고 반등 나올 때 팔고 급락 나오면 한번 사고 반등 나올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것은 하락 추세의 어떤 특징을 설명한 거고, 급락 나왔을 때 사고 고점 넘어가면 팔고, 그럼 고점을 넘어가면 또 어느 시점에 급락이 나오겠죠? 그 급락이 나왔을 때 사고, 저점 깨지면 손절매하고, 다시 급등하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가지고 인생을 여기다 걸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여기 주린이들, 아니 코린이들, 내가 한번 이더리움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나는 폭락 뉴스가 나올 것이다를 맞춰준 사람이야. 수요일날. 자, 얘 보세요 여러분. 얘가 1시간 차트로 보시면, 아까 내가 비트코인을 얘기한 게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1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했고 위로 올라갔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 요 시점, 요런 시점에서 매도를 치는 거야. 여기서 매도 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죠. 지금도 보시면은 내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식을 듣는 사람들, 주식 방송을 듣는 사람들, 혹은 내 야간 방송을 듣는 사람들, 뭐 등등등등한테 이 정도는 가르쳐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 관해서 내가 이게 분석을 해준 자료거든요 여러분. 이게 토요일 시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현재는 요걸 잘 봐야 돼. 요거 전 국민한테 소문내켜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하락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2553, 2500의 고점이 일단 나왔다. 저기를 넘지 못하고 2300을 깨게 됐을 때 2200, 2100, 1950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것임.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설명한 거하고 여기 글에 남겨놓은 거하고 정말로 똑같죠. 그죠? 이게 2470일 때 해준 분석입니다 여러분. 나는 공부를 시켜도 이 정도로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이거든. 어쨌든 2470인 저 시점에 1950까지 내가 3단계 이 단계를 잡아놨죠 여러분. 자, 이더리움 빠진 걸 보시면은 처음에 빠질 때 2300 부근으로 빠졌다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2300 부근으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고, 그 2300을 깨면서 핵폭탄이 떨어졌죠. 그죠? 그 2300을 깨면서 핵폭탄이 떨어지고 다시 2250 부근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2050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걸 돌았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야. 얘가 돌아서 가니까 한번 쳐지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못 올라가면 그때는 또 밀리겠지. 비트코인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하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나 이종복이야. 이거 5분 차트로 보시면은 더 살벌합니다 여러분. 이 빠진 게 이종복이가 그 분석해줬던 어떤 그 포인트, 요런 데가 압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포인트대로 움직인 거야. 2000대로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진 거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5분 차트 보시면은 한번 급락 2000대 초반으로 왔다가 2100 얼마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서 1900대로 빠진 거야. 봐봐. 5분 차트로 보면은 이 설명이 완벽하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코인 하지 마세요. 지금 이 가격에서는 코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수하고 싶으면 아까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급락시켰을 때 매수를 하라는 거지. 근데 나는 코인을 매수 권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하락하는 타이밍만 맞춰주고 그냥 말아버리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 이런 기법을 공부하면 코인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안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위험하게 하지 말고. 근데 상품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코인을 좋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고가 가는 코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별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어제 비트코인 폭락할 때
그죠? 10일까지 밀렸던 게 다시 20일까지 올라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재미없어 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여기 왜 사람들이 코인에 미치는지 알아? 여기 주식하는 사람들? 어제 비트코인 폭락할 때 이거 70으로 밀린 거 여기서 주순 사람은 하루 만에 따블이 나버려. 근데 주식은 이렇게 하루 만에 따블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코인에 눈이 돌아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종복이 그 얘기는 이게 오히려 과열징후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은 기계가 돌아가고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금이 큰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 도박판은 자금이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자금이 작은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로 그날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때는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연초에 대형주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이 녹화방송 틀어줄 때 그 얘기였던 겁니다. 과열이 됐을 때는 좀 자제하고, 급락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거기서 하라. 그러면은 과열에서 폭락으로 올 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답답하거나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중심이론으로 배우든지 이종복이한테 와서 듣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자, 결론. 비트코인 폭락, 수일 내로 폭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영상 보시면 조만간에 폭락할 것이다. 방송 내용 보시면 폭락 기사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더니 딱 3일 지나고 비트코인 폭락 기사가 진짜 나왔다. 그건 이종복.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방송에서 그걸 다루고 있다. 뒷북. 이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일단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